もし芸能人の子供に生まれていたらって考えたことはない？容姿やコネクションを生まれた時から持ち合わせていたらって。아이돌 그룹 비코마치의 절대적인 에이스이자 부동의 센터, 궁극의 미소녀 아이, 시골마을 미야자키에서 근무하던 산부인과 의사 고루는 아이의 열정적인 팬이었습니다. 네, 환자의 병실에서 그녀의 DVD를 틀 정도로 말이죠. 열심히 아이 포교 활동을 하던 고루였지만 SNS에 아이가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뜨죠. 나라 잃은 표정이 돼버린 고루, 아저씨인 그가 16살 아이에게 푹 빠져버리게 된 계기를 알아보자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 약 4년 전, 고루가 아직 인턴으로 지내던 시절 이 병원에는 사리나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악성 세포증 병을 앓고 있었던 사리나는 동갑의 아이돌 아이의 광팬이었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만 있어야 했던 그녀에겐 아이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もし芸能人の子供に生まれていたらって考えたことはない？容姿やコネクションを生まれた時から持ち合わせていたらって。 사리나는 아이돌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나지막히 이야기해보는데 고루는 지금도 충분히 귀엽다는 말로 위안을 심어주면서 사리나가 태어나고 아이돌에 도전한다면 자신이 팬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남깁니다. 그 약속에 들뜬 사리나는 결혼해달라며 돌직구를 던져버리고 고루는 16살이 되면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 라고 대꾸하죠. 그리고 그해 사리나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살아있었다면 아이랑 같은 16살이었을 사리나, 고루는 사리나가 좋아했던 아이돌과 사리나를 겹쳐보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가 꿈꾸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에 집중하는 고루에게 호시노라는 성을 가진 임산부가 찾아오는데 모자를 벗는 임산부, 그녀는 마치 아이를 닮은 推しのアイドルが妊娠しとる。 그렇습니다. 최애 아이돌이 임신한 상황에 고로씨는 멘탈이 흔들리죠. 고로는 사장과 아이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데 아이는 남편을 꽁꽁 숨기려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고로는 본업에 충실히 아이의 상태를 검사하는데 결과는 20주 쌍둥이였습니다. 사장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아이도 자신도 사무소도 모두 끝장날 것이라며 진짜 낳을 거냐고 재차 물어보고 아이는 고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죠. 그날 밤 시골의 드넓은 밤하늘 아래에서 고로는 살인의 사진을 보며 아이의 일로 고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아이에게 고루는 예전에 환자 중에 내 팬이 있었다며 아이돌을 관둘 거냐고 물어봅니다. 가족 없이 시설에서 자라왔기에 쭉 가족을 동경해온 아이는 아이들도 아이돌도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사실은 공표 안 할 거라는 말과 함께 그녀만의 반짝이는 신념을 밝힙니다. 아이돌은 거짓말이라는 마법으로 빛나는 우상, 그리고 嘘はとびきりの愛なんだよ。 엄마로서의 행복, 아이돌로서의 행복, 모두를 갖고 싶은 자신을 욕심쟁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고루는 결심합니다. 그녀의 행복에 따르기로 말이죠. だって君はどうしようもないほどアイドルで僕はどうしようもないほど君のファンだ。 우선 병원에서는 호시노 아이라는 본명 말고 가명을 쓰기로 하고 아이는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겠다고 정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가온 아이의 출산 예정일, 그녀가 아이를 낳을 동안 고루는 병원 밖에서 한숨을 돌립니다. 이제 단순한 아이돌과 팬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에 약간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꾸밈 없는 성격, 모르던 모습을 알게 되었기에 내심 미소 짓는 고루였죠. 그리고 고루에게 수상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분명 병원 내에선 가명을 썼는데 공표되지 않았던 아이의 성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그 남자는 고루가 이름을 묻자 도망치는데요. 그를 스토커라 생각한 고루는 산길 깊은 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리나가 꺼낸 이야기들을 고루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얘기일 거라곤 예상치도 못했으니 말이죠. 호시노 아쿠아 마린이라는 아주 끝내주는 이름이 붙은 남자아이, 고루는 아이의 아들로 태어나 2회차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 고루였지만 지금은 최애 아이돌이 모든 응석을 받아주는 이 천국같은 아기 라이프를 만끽 중이었죠. 그리고 아쿠아에겐 쌍둥이 여동생 호시노 루비도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루비는 왜 깨우지 않았냐고 궁시렁거리는데 이내 루비는 서둘러 엄마가 나오는 프로를 보며 흥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호시노 루비, 그녀 역시 누군가의 환생이었죠. 아쿠아는 다시금 생각합니다. 아이가 평범한 아이를 낳게 해주고 싶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이상한 쌍둥이가 아니고 말입니다.
골아떨어진 루비를 보며 아쿠아는 사리나를 떠올립니다. 루비가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은 너와 꼭 닮았다면서 아쿠아는 사리나의 이름을 나지막히 부르죠. 그 소리에 잠이 깬 루비는 자신을 불렀냐고 묻는데 아쿠아는 안 불렀으니 이불 가서 자라고 합니다. 열심히 레슨을 받던 아이는 기분 전환 겸 SNS 서치를 하는데 아이의 미니 라이브 날, 쌍둥이는 미야코를 조르고 졸라 엄마의 무대를 직접 관람하러 왔습니다. 최근 엄마의 기운 없는 모습이 걱정됐기 때문이었죠. 인간미가 없다는 말이 공연 중에도 신경 쓰였던 아이는 이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기뻐해줄 미소를 만들고 있는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때 아이의 눈에 비춰진 광경은 온 힘을 다해 응원하는 쌍둥이의 모습. 그 모습에 아이는 홀라당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날 쌍둥이가 찍힌 동영상은 21만 리트윗과 200만 조회수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고 아이는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쌍둥이가 아이로 환생한 지 3년이 지났으며 아이가 20살이 되는 해,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아이는 한창 잘나가는 아이돌 탤런트가 되었죠. 아이의 인생은 정말 순조롭게 흘러가는 중이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 100만, 주연 출연의 드라마는 시청률 양호, 여러모로 세상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느 날 아쿠아와 루비는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묘한 결론에 도달한 쌍둥이의 대화를 엿들은 아이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한번 만나보자며 이사갈 새 집 주소를 알려주죠. 아이가 20살이 되기 일주일 전 이치고는 곧 있을 이사와 돔 공연을 축하해줍니다. 돔은 선택받은 일부의 아티스트만이 오를 수 있는 무대, 모두의 꿈인 그곳에서 드디어 아이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 아이가 아직 평범한 소녀였던 시절, 현모 가정에서 태어나 절도죄로 엄마가 체포된 이후 쭉 시설에서 자라온 아이는 자신을 스카우트 하려던 이치고에게 묻습니다. 남을 사랑해본 기억도 사랑받아본 기억도 없는 자신이 아이돌 같은 걸 어떻게 하겠냐고. 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하죠. 하지만 이치고는 거짓된 사랑이어도 괜찮으며 오히려 관객들은 아름다운 거짓말을 바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아이돌이 되면 팬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엄마가 되면 자식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아직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입에 담을 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무서울까봐 말이죠. 거짓말이 진실이 되기를 믿으며 거짓말로 세상을 살아온 아이. 하지만 거짓말의 대가라는 것이 아이에게 닥쳐오고 맙니다. 일주일 후 돔 공연 당일, 이른 아침 아이의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집에 찾아온 스토커의 칼에 찔려버린 아이는 아쿠아의 눈앞에서 대량의 선혈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스토커는 이내 이성을 되찾자 도망을 치고 힘이 빠져 벽에 주저앉은 아이를 아쿠아가 어떻게든 지혈을 해보려지만 그녀의 상태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루비와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아쿠아에게 아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나지막히 말합니다. 둘이 어른이 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싶다고, 그다지 좋은 엄마는 아니었지만 낳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는 그토록 꺼내고 싶었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는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이가 팬에게 살해당하고 그 범인은 자살했다는 뉴스는 곧바로 퍼져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사장부부 밑으로 호적을 올렸었기에 딱히 언급되는 일이 없었고 사흘이 지나자 아이의 사망이라는 화제는 수그러들어 눈 때문에 교통망이 마비됐다는 뉴스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마치 눈이 아이의 죽음을 뒤덮은 것처럼 말이죠. 소수의 인원으로 아이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루비는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아쿠아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아이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냐고. 아쿠아는 루비라면 슬픔을 딛고 일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이가 없는 이 세상 따윈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 찰나의 순간 아쿠아의 머릿속에 불현듯이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의사였던 자신과 아이를 죽인 스토커는 동일인물. 하지만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아이가 입원한 병원과 막 이사한 새 집을 어떻게 찾아낸 걸까? 즉 정보 제공자가 있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자신의 부친이자 아이의 전 남자친구. 아쿠아는 아이의 교우 관계가 협소하단 걸 고려하여 부친이 연예계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뿐인 빛을 앗아간 자신의 부친, 그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는 목표. 아쿠아에겐 절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쿠아와 루비의 유년기는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리게 됩니다.